여기 안 다녀오신 거 아니시죠? 스타트업이라면 무조건 다녀와야 되는 게 이 넥스트라이즈입니다. 아시아 최대 스타트업 페어인 이 넥스트라이즈가 올해로 7년째 개막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그 뜨거운 현장 속에 제가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방구석 리뷰 넥스트라이즈를 어떻게 다녀왔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전시장에서는 이 해외 28개의 나라 그리고 100여 개의 스타트업을 포함해서 정말 역대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무려 520여 개의 국내외 스타트업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고 하는데 제가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왔는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이 넥스트라이즈의 주요 주제를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요 주제를 보면 올해 이제 어떤 산업 분야가 뜨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넥스트라이즈의 주제, 리스트업을 제가 한번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AI 코어입니다. AI가 메인이 되는 산업 분야를 가진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빅데이터, 퓨처 매뉴팩처링,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모빌리티, 로보틱스, 자율주행이나 로봇과 관련된 아이템도 굉장히 많이 나오셨고 또 바이오랑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가 워낙 지금 고령화에 따라서 이 비대면 의료나 디지털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도 엄청나게 뜨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기후테크, 지속 가능성에 대한 아이템, 또 컨텐츠와 스마트 라이프, 핀테크, ICT 관련된 아이템들이 이번 넥스트라이즈의 주제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홀 A 그리고 홀 B로 나뉘어서 정말 많은 대기업, 그 다음에 기관, 스타트업에서 부스를 운영하시고 컨퍼런스가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습니다. 일부 중요한 부스들 중심으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몇몇 개의 인기 구역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정말 관람객이 끊이지 않았어요. 네, 보시면 이렇게 많은 참가사 기업들이 제가 말씀드린 주제에 맞춰서 참여를 하셨고요. 먼저 제가 LG 오픈이노베이션 이 부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좀 컸던 부스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게 슈퍼스타트라고 하는 건데 캐릭터 너무 귀엽죠. 네, 슈퍼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LG에서 이 슈퍼스타트를 운영을 하면서 스타트업 발굴이랑 육성을 좀 하는 그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들 중에서 좀 유망한 기업들 있잖아요. 기술력 좀 갖고 있거나 좀 잠재력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이 LG랑 협업할 수 있도록 이 8개의 부스를 통해서 같이 공동 시연을 좀 했다고 합니다. 아마존이랑 메가존 클라우드랑 아예 공동 부스 진행한 것도 있고요. 또 CES에서 선보였었던 LG전자 신제품들 선보이는 그런 부스들도 있었어서 굉장히 좀 볼거리가 많았던 부스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봤었던 대기업 부스는 BMW 부스였는데 이 BMW 부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기술력들이 많잖아요. 다양한 공간 정보, 카메라, 센서,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 중에서 좀 약간 디스플레이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녹여낸 방문객들이 한 번에 트렌드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부스를 운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이 스타트업들의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현장에 BMW의 테크 스카우트 매니저들이 좀 상주를 했대요. 스타트업들이랑 협업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도 만들고 또 실제 미덥도 하고 퍼포먼스가 좋았던 사례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부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부스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만든 부스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 창업보육센터로 우리 스타트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공간 제공, 그다음 멘토링, 투자자 매칭 이런 다양한 보육 사업을 하는 그런 BI 센터잖아요.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라고 하는 전국에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19개의 센터가 모여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 협의회인데 그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뒤에 기업들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게 많잖아요. 여기 참여한 기업들이 총 15개래요. 근데 이제 전국에 19개의 센터가 있고 이 중에서 15개의 센터를 뽑아서 우수한 기업들을 추천받아가지고 여기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보니까 센터에 계시는 담당자분들, 센터장님들까지도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셨거든요. 이 안에서 서로 또 네트워킹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센터에 입주하신 기업이라면 넥스트라이즈 이 센터 부스에는 무조건 내년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다양한 기업들을 관리하는 만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I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도 따로 설치를 해주셨는데 한때는 인생 네컷 같은 거 여기다가 많이 해놨잖아요. 이제는 지브리 스타일이나
디즈니 스타일의 그런 스티커 사진 찍을 수 있는 사진기를 또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게 봤었던 부스였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부스도 제가 몇 개를 좀 봤는데 재밌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A로봇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이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이 로봇이 어디에다가 물건을 놨는지 맞출 수 있게 소위 말해서 야바이 하듯이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 물을 전달해주는 걸 이 로봇이 손가락의 관절을 다 활용해가지고 주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로봇의 그 센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좀 느리고 로봇은 로봇인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에게 서빙해주는 날 머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좀 봤었던 기업 중에 콥틱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었는데요. 여기는 안경과 관련된 3D, 4D 프린팅 서비스 해주는 기업이었어요. 사진이랑 영상에 이 AI 스타일 필터를 좀 씌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제 얼굴 스타일을 먼저 찍어서 이거를 체크를 쫙 합니다. 제 얼굴의 형태, 너비, 그 다음에 미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안경을 좀 추천을 해주고 방문을 해서 안경 구매까지 할 수 있게 이 토탈 솔루션으로 제공해주는 기업이었는데요. 여기가 그 국내 스타트업 최초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기업 사례로 아예 선정이 됐대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음에 살펴본 기업은 DOB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업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학습, 딥러닝 이런 쪽이었습니다. 기기 앞에 서면 제 얼굴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타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투박한 게임 형태의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바비 인형 스타일의 얼굴형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에 이제 접목된 기술이 멀티 스타일라이저라는 기술이래요.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 얼굴을 이렇게 가려도 보통 요즘에 필터 씌우면 이렇게 이질감 생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면 순간적으로 필터 깨지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력이 이 영상을 송출하는 데 탑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가치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갔었던 데는 플래그샵이라고 하는 서비스였는데 쉽게 얘기해서 대기업 같은 데 있죠. 자판기를 설치해 주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이 사내 복지 시스템으로 제가 이제 QR코드 찍듯이 찍어가지고 제품 자판기에서 꺼내가지고 먹는 솔루션입니다. 인기를 끌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디자인적으로 되게 프리미엄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 기업들의 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해줘요. 사이니지 형태로 좀 넣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큐레이션을 해서 직원들이 가장 많이 먹는 이 간식들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다. 또 원하는 제품을 B2B의 구매 담당자가 자유롭게 발주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신 그런 곳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넥스트라이즈에 참여한 주제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들이 결국에는 올해 그리고 앞으로 당장에 몇 년 동안 이 스타트업의 씬을 이끌어갈 유망한 기업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기에 소속이 안 되는 그 외의 스타트업들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 망하는 거냐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트렌드를 어찌됐건 간 반영은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던 아이템을 이 지금 나와 있었던 이 유망한 산업들이랑 어떻게 좀 융합시킬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아마 첫 번째 미션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는 니치 마켓을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갖고 계시는 그 아이템을 가지고 광범위한 타겟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고객들만 대상으로 한다면 그 시장에서 점유율 충분히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아이템이 이 산업에 들어가지 않아도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충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긴밀하게 고객들이 원하는 그 언맷 니즈, 미충족 수요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는 게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족해 나가면서 지속 가능하게 계속 돈이 벌릴 수 있게 그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넥스트라이즈에 대해서 아주 짧고 굵게 이야기를 좀 드려봤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다녀오고 나서 그냥 뭐 많던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아이템, 분야, 부스 미리 좀 찍어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또 주고받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명함을 주고받고 하실 때에는 좀 한두 마디를 좀 붙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런 아이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요 아이템에 대해서 이런 게 관심이 있어서 내가 명함을 받고 싶었다.
뭐 발표를 잘 들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한두 마디만 붙이셔도 충분히 그 명함 교류의 가치가 더 10배, 20배 올라가니까 그거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넥스트라이즈 여러분들이 못 가셔서 이렇게 방구석 리뷰로 함께 하셨지만 내년도에는 꼭 직접 참관하셔서 더 많은 기업들 만나시고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